자, 2025년 3월 11일 3월 셋째 주 주식시장 리뷰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의 주식 투자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이 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든 반등을 주느냐 굉장히 큰 기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고 미국장으로 가야 된다 했고, 국장은 원금을 뺏어가고 미국장은 세금을 뺏어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반드시 미국장이 하라고 그렇게 난리였는데, 그래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모두가 해피하지는 못하고 오르기만 한 시장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월에 특강으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어떤 걸 해드렸죠? 배트맨, 미국 주식 중에서 제가 배트맨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특강으로 해드리면서 이런 말 했죠.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너무 거품이니까 지금 사지 말고 곧 절반 이상 떨어지는 순간이 올 테니 그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1월에 특강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진짜 그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테슬라가 딱 반토막 났습니다. 주가는 항상 산책 나온 주인을 따라가는 강아지와 같습니다. 주인이 강아지의 끈을 잡고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는 어떨 때는 주인의 앞에 나가서 뛰어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가지고 자꾸만 냄새 맡는다고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자 해도 걔는 안 간다고 버티고요. 어떨 때는 너무 앞서가서 가지 마라고 땡겨도 어떻게 합니까? 네, 주인이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주인이라는 사람은 뭐냐고요? 주인이란 말은 기업의 그 주식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강아지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 가치보다 어떨 때는 주가가 앞서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주가보다 뒤로 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 본질적 가치에 결국은 수렴하게 됩니다. 본질적 가치에 수렴한다는 말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급등해서 본질적 가치를 찾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너무 본질적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것인지 성장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계속 미국장을 해야 된다, 미국장을 해야 된다는데요, 인스타, 유튜브 계속 미국장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뭐라 그랬죠? 미국장이 좋은 게 아니다. 근데 미국장은 공부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알려진 몇 개 기업만 해도 오르는 경험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장이 좋아질 뿐이지,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동안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 기억나시나요? 그런 기업들이 미국 주식들보다 어땠나요? 월등히 많이 올랐다고요. 다만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미국 주식은 알려진 몇 개 기업만 해도 수익률이 괜찮았다면, 국내 주식은 공부하고 좀 더 파고든 사람한테만 기회가 열리는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공부 안 하고 대충 수익만 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장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안 한 애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이상한 테마주나 사고 손실 보니까 안 좋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제가 1월달에 예언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예측한 것처럼 고평가되어 있는 미국장은 이제 결국 지금 2월달부터 심상치 않더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7주 연속, 이번 주까지 빠지면 8주 연속 하락하게 됩니다. 8주 연속입니다. 8주. 테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슬람 신도에 빗대서 테슬라를 믿는 신도들, 테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지금 지옥 같은 하루가 펼쳐져 있고, 테슬라를 추종하는 2배짜리 ETF, 3배짜리 ETF는 상장 폐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신 분은 자기 돈 100%를 다 날렸다는 거죠. 그러니 공부 없이, 그리고 요행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수익은 절대적으로 노력한 시간만큼 노력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은 이렇게 화요일날 다른 일을 제쳐두고 공부하러 오신 것도 결국 여러분의 수익 낼 확률을 높이는 행위일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장이 빠지면서 급락하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어제는 미국장이 4% 이상, 나스닥이 4% 이상, 지수가 4% 이상 빠졌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하루에 거의 15% 넘게 빠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쌀벌했죠. 그래서 오늘 한국장도 아침에는 쌀벌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올라갈 놈은 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보유 종목 중에 코롱 티슈진,
남들이 오를 때는 떨어지고 남들이 떨어질 때는 올라간다고.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본질적 가치에 살아있는 종목은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그런 종목이고 어떤 종목은 피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3월 셋째 주 주식시장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또 이놈의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몇 달째 트럼프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주식시장입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 하락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묻죠. 트럼프 니 너무한 거 아이가? 자꾸만 네가 오락가락하고 관세정책도 오락가락하고 불투명하게 너무나 공격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공격하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엉망이다. 이렇게 해서 물었더니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의 주식시장 하락은 자신이 추진하는 관세정책이나 경제정책하고 관계가 없다. 그냥 주식이 올랐으니까 뭐한다. 그냥 떨어지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건전한 조정이라 생각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고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뭘 안 한다. 자기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근데 트럼프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왜?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은 사상 최대로 주가가 급등했죠. 근데 바이든 재선됐어요, 안 됐어요? 자, 트럼프 머릿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야, 주가 많이 올라봐도 결국 국민들은 나를 대통령을 안 뽑는다. 그러니까 자기 인기는 주가하고 관계 없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는 게 대통령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으면 바이든은 당연히 재선이 됐어야 되죠. 자, 그래서 트럼프 씨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정책을, 그 인위적인 정책이라는 건 돈을 풀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유리한, 기업들이 유리한 정책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폭락을 하죠. 2년 만에 최대 낙폭. 근데 트럼프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측근이 2명이, 특히나 돈에 관련된, 경제 정책에 관련된 측근이 2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측근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경제 단기적 둔화 불가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강력해질 것,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봤습니까? 뭐야?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이거에 집중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될 거라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선언해버린 거라 생각해서 또 어제 그래서 더 크게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하루에 다 말한 게 아니고요. 3일 전에, 2일 전에, 그리고 어제 또 요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4% 하락은 이 친구 때문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이 친구라 해도 되나? 트럼프의 또 측근인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헤셋은 올해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을 인정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경제 단기적 둔화된다 그랬고, 얘는 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미리 말해버립니다. 이러니까 난리도 아니죠. 왜? 파월은 그나마 미국 경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얘들이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시장은 야, 트럼프는 주식시장의 부양에 관심도 없고 경제에 관심 없다 이야기하고, 재무부 장관은 경제가 단기적으로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게다가 심지어 국가경제위원장은 뭐라고? 일시적으로, 물론 일시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안 보겠죠. 사람들이 뭐만 봅니까?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거라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어제 나스닥이 확 미친 듯이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한 것 중에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을 또 합니다. 얘가. 근데 마이너스를 겪을 건데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트럼프 잘못이 아니다. 전임 행정부의 잘못. 누구 잘못? 바이든 잘못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바이든 정부의 영향이 있고 대선 이후 투자 보류 성향도 있어서 그런 거지, 이건 일시적이니까. 얘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4월에 해소되고 나면 경제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뭡니까? 트럼프와 트럼프의 오른팔 왼팔, 경제정책의 오른팔 왼팔은 미국 주식에 뭐가 없다? 관심이 없다. 미국 주식 상승에 일체의 관심이 없으니 여러분 이제 엄마 없는 아빠 없는 애가 돼버려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도 누가 낫습니까? 자,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자, 큰아빠가 앞으로 니를 책임질게, 이러면서 나온 사람이 파월입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경제에 대한 좋은 전망을 이야기할 때 파월은 조금 비관적 전망을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이야기하니까 파월이 이제는 또 태도를 돌변해서 미국 경제 생각보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현재 미국 경제는 실업률은 안정적이고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더디고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실업률이 안정적이란 말은 실업률이 낮다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거는 인플레 압력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고, 그래서 경제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 때문에 어제 말고 이틀 전에는 어떻게 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1.6% 정도 올랐어요. 근데 어제 완전히 반등시켜 버렸죠. 아까 누구 때문에? 요놈 때문에.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헤셋, 이 이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파월의 말의 힘은 단 하루밖에 못 갔다. 오히려 파월의 힘보다 어떤 애들의 힘이, 얘들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 이게 이번 주식시장에서 느껴졌죠. 그러니 차후에 케빈 베셋이, 차후에 누가, 스콧 베센트, 이 두 사람 얼굴 꼭 기억하세요. 이 두 사람이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친다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 주가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죠.